얼마 전 발표된 2022년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정말 사회 인프라 유지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출산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출산율 얘기가 무거운 주제이긴 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게 얼마 전 발표된 2022년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더 문제는 더 낮아질 거다, 바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저희가 이런 주제로 얼마 전에 촬영도 했었잖아요. 보다라는 채널에서 왜 의사들이 소아과를 선택 안 하냐,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게 큰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그래서 의사 수가 점점 줄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초등학교도 이제 닫는 데들이 막 생기고 있고 엄청납니다. 1990년에는 출생아 수가 한 65만 명.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2004년도생들인데 47만 명 이 정도인데, 지방 대학교들은 비상이 많이 걸렸잖아요. 문 닫는 데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2015년생들은 45만 명. 큰 차이는 없지만 서울에도 문 닫는 초등학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몇 명이죠? 25만 명입니다. 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 뭐냐면, 지금 이제 분만하시는 연령대가 보통 30대가 많잖아요. 근데 6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가진 30대에서 25만 명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25만 명이 30대가 됐을 때 8만 명? 10만 명 정도를 낳는다 치면은, 와, 이게 단순히 산부인과 소아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 인프라 유지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라는 게 워낙 분석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사회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이 분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많은 저희의 시각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가 보려고 해요. 저희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좀 얘기하지만 주관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문가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임신 전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포를 너무 심어주는 것 같다. 이게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병원에서 다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매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돼도 조금만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데 마치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공포를 심어주니까 왠지 그 임신, 출산, 육아라는 것 자체에 공포심이 조금 담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결혼부터도 시작이 되네요. 결혼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결혼할 때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가니까 결혼하는 것부터가 좀 망설여지는 것 같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임신하는 것부터가 좀 망설여지고, 애기 키우는 것도 망설여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요즘에는 이제 SNS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정보의 과잉 시대가 돼버려 버리니까 다른 애들은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불안감? 저희는 사실 뭐 많이 안 하면서 키우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진짜로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을 잘 주고 이런 건데, 뭘 더 사주고 뭘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너무 육아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상 뭘 사거나 아이한테 줘도 아이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많죠. 진짜 아이가 원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건데 필요하다니까, 좋다니까 하는 분위기, 그리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공포 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결혼부터 육아까지 비용만 더 증가되고,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슈니 아빠가 하는 이유식 영상이 참 좋은 게, SNS에 올라오는 이유식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예쁘게 만들잖아요. 저는
똥손이라 아니, 사실 못하는 거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잘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무슨 뭐 파인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유식을 만들려면 저렇게 해야 되나?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걸 어떻게 만드냐 약간 이렇게 내 먹기도 바쁜데 그런 점에서는 한소영재 TV의 이유식 영상이 참 좋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조회수가 네. 아니 진짜 열심히 찍고 막 준비 많이 하고 실제에 맞는 실전편이라 해야 될까? 실전 육아. 네, 실전 육아. 정말 그런 거에서는 우리 채널 참 좋네요. 네. 저출산의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 저희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자가 육아를 할 때 불편한 점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거는 육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공감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벤틸레이션이 안 돼. 엄마들은 이제 맘카페나 주위에 이제 같이 육아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육아하는 다른 남자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거나 해도 육아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맘카페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자만 가입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육아를 같이 해줘야 조금 더 편한데 그치. 정보가 엄마들한테만 편중돼 있다 보니까 아빠들의 육아를 좀 더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빠들이 안 도와준다고 불만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만 입장을 할 수 있는 맘카페의 한계와 부작용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유튜브 영상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든다고 또 이슈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게 안 되고 자신의 생각만 강화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시야가 아무래도 좁아지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힘들고 하지만 행복한 게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은 힘든 면만 계속 보이고 아기를 낳으면 손해다 안 좋다라는 내용만 계속 더 보니까 그 생각만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면도 많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고 정말 보람찬 순간이 정말 많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우리 아이 낳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선을 공유받지 못하는 이런 알고리즘들도 정보를 차단하면서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코리아 보고 있나? 그런 의미에서는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실제로 지금 육아하고 있는 예비 아빠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왜냐면 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기도 했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작한 것도 저희가 있으니까 뭐 지금의 맘카페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육아할 때 생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맘카페처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이렇게 채널 분석을 했더니 댓글은 거의 다 여성분들이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42%가 남자분이에요. 맞아요. 생각보다 저희 남자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용기 내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 왜냐면 저 같아도 저도 댓글은 잘 안 달거든요. 남자들이 잘 안 달아요. 원래 리뷰 안 남기잖아. 저희가 어떤 베틸레이션을 하는 역할을 해드리려면 여러분들 힘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육아하는 아빠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빠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시고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참여를 조금 더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벤틸레이션이 되신다면 하기 싫은 댓글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열심히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그 정도면 저희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릴 원인들은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치기 어려운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닌 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결혼 문화, 결혼 제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미혼모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하나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미혼모 대책이라는 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쉼터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왜 결혼을 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죠. 제 생각에 올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도 코로나 때 결혼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안 해서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꽤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높아지고 둘째, 셋째 낳는 비율은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하는 커플 수가 줄어드니까 처음 아기도 안 낳는, 결혼율과 출산율이 연결되는 그쵸, 연결고리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꼭 결혼해야만 아기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사실혼 관계에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거랑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차별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출산율이 더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결혼부터가 애초에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기 낳는 출산의 문제가 또 그렇죠. 이중으로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장벽을 2번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의 팍스 같은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일단은 결혼이라는 걸 크게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출산의 기쁨을 더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의 우리와 다른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기 키우다가 혼인신고하러 간다면서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게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기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좀 적다. 그리고 미혼모의 비율도 그렇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을 때 미혼모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가 결혼이 싫어서 뭐 그런 경우도 적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른들은 아직도 그런 걸 별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 동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도 너무 뒤처지지 않게 좀 따라잡아서 동거하는 분들의 지원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최재천 교수님께서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영상 올리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또 많이 했거든요. 공감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가서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인간은 굉장히 고도로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똑똑해서. 그렇죠. 네. 왜냐면 미래가 보이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아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살 미래가 밝다면 알아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게 암담해 보이니까 아기를 안 낳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아기 나면은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얼마가 들고 몇 살까지는 얼마가 들고 하나 낳으면 뭐 둘 낳으면 뭐 집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또 계속 부모가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니까 그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준다 뭐 하더라도 듣지를 않는 거죠. 와닿지가 않죠. 네. 한 달에 얼마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준다는 게 사실 아이의 먼 미래가 어둡다면 아니면 아기를 키울 때 나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실제적인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다달이 얼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아기를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맞아요. 반대로 최지천 교수님이 예시를 드신 게 그 미래가 밝으면 알아서 낳는다라고 예시를 드신 게 세종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1이 넘는 데가 세종시밖에 없어요. 세종시는 워낙에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그렇죠. 있고 네. 대부분 공무원이시니까 벌이도 괜찮고 나중에 퇴직하고도 연금이 나오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 직장 다닐 때도 애기 봐줄 시설이 되게 많고 하니까 그런 미래가 밝으니까 출산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고요. 아기를 안 낳을 이유가 없다. 그쵸.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직장의 안정성도 있고 뭐 휴직이나 이런 것들 보장이 되고 근데 이제 세종시가 제가 알기로 주위에서 보면 뭐 여자분들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은 쉬운데 남자분들은 잘 못 쓴다 하더라고요.
하물며 공무원도 그런데 네. 일반 직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대기업 다니시는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체 규정으로는 뭐 육아휴직은 뭐 3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밑에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어디는 1년 암묵적으로 뭐 쓰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 이런 거를 권장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맞아요. 공무원 대기업이 그런데 소규모 직종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낼 때 많은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윗분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감을 하시고 출산 장려를 해주는, 사실 출산 장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그냥 당연히 아기를 낳으면 보호해주는 그런 환경을 잘 확보만 해주시면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정책의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런 말을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출산 장려, 뭐 아기를 낳아야 된다, 출산이 애국이다, 뭐 이런 말들 오히려 부담을 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종족 번식은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억누를 정도로 힘든 사회인 거다. 근데 만약에 사회가 좀 괜찮아지면 그만 낳으라 해도 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면 당연히 나을 거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복잡하고 많은 것이 얽혀있고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과정에서 행복해지는 환경이 되는 그렇죠.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항상 중요시하는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낳지 말라고 해도 날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은 간단하지만 쉽진 않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산부인과 성악과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시간 문제잖아요. 이제 이게 정말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당장 뭔가 해야 된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것도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의 시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